이데일리 TV입니다. 카카오게임즈, 에이스테크, 한미약품, 신풍재지, 한국항공우주, AP위성, 현대모비스, 세움메디칼 올라와 있습니다. 한국경제TV입니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한유화, AP위성, SK하이닉스, 하나머티리얼즈, 세움메디칼, 다날, 펄어비스까지 선정을 했고요. 매일경제TV는 세움메디칼, 카카오게임즈, 한국항공우주, 롯데케미칼, 현대차, 세원, 인터파크, AP위성을 담았네요. 자, MTN입니다. 세움메디칼, 삼성제약, KTCS, 그리고 하이로닉, AP위성, NHN벅스, 동서, 카카오게임즈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오늘 특징주들을 쭉 살펴보니까요. 카카오게임즈, AP위성, SK하이닉스 좀 눈에 띕니다. 오늘 장에서 좀 어떻게 포진되어 있다고 보세요? 전반적인 좀 이슈들이 올라온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외인이랑 기관이 지금 이제 좀 팔아넘기고 있기 때문에 정말 큰 대형주가 이때까지 끌어올렸었잖아요, 연초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빠져 있어서 이제 주로 이제 이슈가 있는 기업들이 이제 좀 이름을 올리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파란불인데 그래도 SK하이닉스, LG화학, 네이버, 현대차 그나마 조금 선방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어쨌든 특징주도 올라왔으니까요. 한 3개 정도 또 종목 분석을 깊이 있게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이슈인지 좀 스토리를 잘 담아오셨죠? 네네. 네, 첫 번째 종목은 뭐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는 카카오게임즈를 가져왔습니다. 네, 오늘 또 여러 이슈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각 경제방송 특징주에 좀 선정된 이유가 오늘 좀 지수 편입 이벤트가 있어서인 것 같은데 개별 종목 투자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좀 지수에 투자하는 것도 되게 훌륭한 투자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이 많이 조언을 하니까 좀 관련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 BBIG K 뉴딜 지수라고 해서 카카오게임즈가 여기에 지금 편입이 됐다. 이 소식이 나온 건데 이 지수가 어떤 지수인지 좀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네, 어떤 맞습니다. 지수인가요? 그래서 이게 거래소가 작년 9월에 이제 발표한 지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KRX가 이제 한국 거래소를 뜻하고요. BBIG는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업종을 뜻합니다. 그래서 미래 성장주로 좀 주목을 받는 좀 이들 업종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 지수죠. 그래서 정부 정책과도 연관이 있는데 정부가 이제 한국판 뉴딜이다, K 뉴딜이다 그래서 이제 관련 좀 신사업을 키우겠다, 좀 이렇게 공언한 상태인데 민간에서도 손쉽게 이를 투자할 수 있고 이런 성장 과실을 누릴 수 있게 하자, 좀 이렇게 개발된 지수입니다. 4개의 업종별로 각각 3개의 종목이 들어가 있고 모두 12개의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 종목 보면은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 등등 해서 12개가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 카카오게임즈가 여기에 들어간 겁니다. 네, 그러니까 희비가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사실 펄어비스가 있었는데 제외가 되면서 오늘 장에서 지금 6.79%가 7% 가까이 계속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카카오게임즈는 편입이 되면서 지금 좀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어쨌든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편입됐을 때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게 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자산 운용사에서 이 지수를 활용해서 이제 ETF라는 상품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ETF라는 상품을 많이 만드는데 이 미래에셋 자산 운용이 타이거 KRX, BBIG K 뉴딜 ETF 이거를 지금 상품을 내놔서 지금 내놓은 상태인데요.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지금 보니까 4,40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운용 자산이. 그래서 12분의 1로 하면은 대략 한 400억 원 정도가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 카카오게임즈의 수급으로 들어갈 수 있다. 좀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관이 일단 사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보면 올해 이 ETF 수익률 보니까 올해 한 14%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 상승세를 생각해 보면 좀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만큼 ETF가 분산 투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신 또 하락장에서는 상당히 방어를 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금융투자도 관련 지수, 똑같은 지수를 활용한 ETN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런 상품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또 이 지수에 편입되거나 편출되는 그 효과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게 장 초반에 조금 더 좀 강세 흐름을 나타냈었는데 지금 한 1.66%대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네요. 5만 네. 5천 원 흐름 보이고 있는데 자 어쨌든 정부 정책과도 연관이 이렇게 좀 있다 보니까 해당 뭐 관련 종목이나 말씀하신 이 관련 ETF에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현재 좀 관련 상품들의 수익률은 어떤지 이것도 알고 들어가셔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타이거 ETF 미래에셋에서 내놓은 ETF가 이제 수익률이 한 연초 14% 정도인데 다른 상품이 있나 좀 봤더니 예. 이 미래에셋 운용이 이 지수를 개발하는데 좀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배타적 사용권이 인정돼서 이 ETF가 지금 이 타이거 ETF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신 이제 다른 삼성자산운용이나 뭐 KB자산운용, 뭐 이런 NH 아무리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FN 가이드 지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FNK 뉴디 디지털 플러스 지수라고 있는데 비슷합니다. 지수가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 뭐 관련 업종에 투자한다는 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예. 이들 상품 수익률 보니까 다 10% 안팎으로 좀 훌륭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서 이런 4차 산업혁명에 투자하고 싶은데 개별 종목 이슈를 좀 알아내기 너무 어렵고 좀 이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이런 ETF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좀 안전하게 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해당 종목 바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ETF 상품이면 그런 관련 테마성을 묶어놓는 거니까 한편으로 네네. 말씀하신 대로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다른 종목을 또 살펴볼까요? 카카오게임즈 말고 그 다음 종목 뭘 볼까요? 네, 다나를 선정해봤는데요. 다날 정말 핫했다가 지금 너무 변동성이 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비트코인과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비트코인 결제 시스템을 이제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작한다고 해서 좀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다날이 비트코인 관련주로 엮이면서 사실 최근 굉장히 무서운 상승세를 나타냈기도 했고요. 또 네. 심지어 그 비트코인 그 암호화폐 쪽에서도 네네. 2000%가 넘는 폭등을 네, 나타내기도 맞습니다. 했습니다. 오늘은 또 빠지고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올랐다가 좀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비트코인으로 지금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네.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네, 지금 뭐 당장 비트코인으로 예. 물건값을 받겠다는 데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이 다날은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들 이제 다날이 개발한 페이코인이라는 그런 암호화폐랑 바꿔준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그래서 바꿔줘서 그 페이크 코인으로 다날 제휴 가맹점에 사용할 수 있다, 좀 이런 건데. 그 가맹점이 이제 관건일 텐데요. 다날이 굉장히 가맹점이 많아요. 그래서 회사 측에 따르면은 국내만 해서 지금 6만 곳 정도 이른다고 해요. 그래서 예. 4월부터는 이 비트코인으로 이제 물건을 살 수 있게 하겠다. 좀 이런 건데 그런데 뭐 이게 사실 이렇게 정말 새로운 개념은 아니거든요. 사실 예전부터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게 하겠다, 이더리움으로 물건 살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개념 나왔었는데, 많이 나왔었죠. 예, 많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뛰는 거는 사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너무 오르기 때문에 좀 그런 분위기가 그냥 반영된 것이다 주가에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오늘 주가가 좀 빠진 것은 좀 너무 과도하게 올랐다 이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사실 비트코인 상승세보다 더 올랐거든요, 다날이. 그래서 좀 과도하다는 생각을 이제 투자자들이 하시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페이코인이 한때 2000% 올랐다고 하니까 예. 다날 투자자분들 뭐 상한가 2번 맞아서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다날 투자자분들은 페이코인이 더 올랐네. 그래서 다날 이제 포지션 철회하고 이제 페이코인 들어간다 이렇게 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그런데 그 페이코인도 다날도 오늘은 또 네. 급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테마성들은 꼭 그런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맞습니다. 뉴스는 이미 나와진 거기 때문에요. 네네. 네, 미리 선반영된다는 걸 다시 한번 좀 주의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날 같은 경우 결국은 이제 쿠팡 미국 상장 관련주로도 또 엮이면서 그러니까 호재거리들이 두 개나 지금 있는 네, 상황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다날 주주분들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최근에 또 쿠팡 내에서 휴대폰 그 결제 점유율에서 다날이 1등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쿠팡이 이제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 상장 신고서를 보면 쿠팡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쿠팡이 저희가 잘 된다는 건 알았는데 도대체 매출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짐작만 할 뿐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상장 신고서를 보니까 작년만 매출이 쿠팡이 13조 원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런데 휴대폰 결제 점유율 1위가 다날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뭐 쿠팡의 성장에 베팅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당장 쿠팡에 베팅할 수는 없으니까 그쵸. 예, 다날을 사는 방식으로 좀 이렇게 수급이 좀 들어왔던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또 미국 상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궁금했던 게 이제
그저께였나요? 그 아기상어 관련해서 또 나스닥 진출설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출판사가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거기에다 뭐 또 한 가지 아기상어 뭐 호재거리라고 하죠. 지금 북미 최대 스트리밍 플랫폼에 또 론칭을 한다 얘기 나오면서 지금 관련주들이 또 상승 흐름 나타내고 이런데 궁금한 게 이 아기상어 나스닥 진출설 이거 어떤 해프닝인 건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분명히 타진은 했었던 것도 같긴 해요. 이게 왜냐면은 그 아기상어처럼 이렇게 그 IP를 활용해서 해외에도 먹혀드는 컨텐츠라고 한다고 하면은 해외 시장에서도 설득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진출을 한번 고려해 봤을 법도 하다. 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이유는 또 그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상장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제 뭐 적자가 나도 상장한다 뭐 이런 거 많은데 바이오 기업이 아닌 스타트업이 사실 증시에 상장한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 아기상어나 이런 IP의 지적재산권을 코스닥에서 얼마 쳐줄 것이냐. 근데 여기서 이제 코스닥에서 뭐 1,000억 원으로 쳐준다고 하면은 나스닥에서 분명히 더 많이 쳐줄 거기 때문에 나스닥에 상장할 수 있다면 당연히 나스닥으로 가는 게 맞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배달의 민족이나 아니면 최근에 또 그 아자르라는 그 스타트업이 하이퍼커넥트라는 그런 SNS가 또 이제 국내 스타트업인데 해외에 매각됐거든요. 이게 그런 스타트업들도 다 원래는 코스닥에 상장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기업 밸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나스닥 상장하거나 나스닥에 미국에 팔리거나 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그 아기상어 스마트 스터디 이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해외 상장설이 나오는 것이고 아마 분명히 경영진도 검토는 해봤을 것이다. 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검토는 해봤을 것이다. 단순 해프닝은 아니었을 것이다. 네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언젠가 또 아기상어 관련해서 나스닥 진출한다 뭐 이런 얘기가 진짜 들려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진짜 들려올 수도 있죠. 이제 근데 나스닥 그 상장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스마트 스터디가 정말 매출이 나오거나 그게 중요해요. 그게 좀 관건일 것 같긴 해요. 근데 가능성 정도는 타진은 분명히 해봤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 팩트 체크로서 또 잘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기상어 얘기까지 해봤고, 자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마지막 종목은 AP 위성입니다. 안 나올 수가 없죠. 네, 요즘 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와 관련된 금이 모두 오르기 때문에 그런 사례 중에 하나로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P위성 오늘 뭐 51주 신고가까지 찍으면서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최근 1년 그래프를 보면요. 진짜 상승세가 엄청나게 가파르다는 거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건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대표이기도 하거든요. 테슬라 대표이기도 하지만 그 우주 탐사하는 스페이스X라는 기업의 대표이기도 한데 이 스페이스X가 우주 탐사를 하겠다. 어떻게 하겠냐? 화성 탐사를 목표로 지금 우주 탐사를 추진 중이어서 로켓을 쏘겠다 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되게 허무맹랑하죠 사실. 그런데 지금 일론 머스크 그 캐릭터에 대한 이해가 좀 높아졌어요. 약간 괴짜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샀다고 하기도 하고 막 테슬라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게 해준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캐릭터인데 사실 테슬라가 너무 성공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페이스X에 대한 기대감도 일론 머스크가 허언하는 사람이 아니다. 좀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기도 하고 지난주에 스페이스X가 투자 유치를 받았는데 우리 돈으로 한 9,500억 원 정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인정받은 기업 가치가 82조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정말... 로켓을 쏘지도 않은 기업인데 82조 원을 인정받았다고 하니까 이런 AP 위성도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원래도 영향력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정말 이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뭐 암호화폐 시장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이 우주항공 위성 쪽도 그렇고요.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슈몰인지 아니면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스페이스X의 가치가 뛰니까 이제 우주 탐사 관련 기업이 AP 위성도 이제 덩달아 뛰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뭐 여기에 뭐 국산 로켓 누리호가 올해 10월에 또 이렇게 발사를 한다고 하니까 또 AP 위성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지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가 더 영향을 주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AP 위성뿐만이 아니라 뭐 비츠로테크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뭐 세트랙 I 뭐 이런 관련 우주 탐사 관련된 기업들도 다 같이
좀 강세를 최근에 보였던 거기 때문에 좀 테슬라의 대표인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 좀 이렇게밖에 분석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예. 사실 뭐 전문가들도 일론 머스크가 연관되면 다 오르기 때문에 이 경제학적으로는 사실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그렇겠네요. 이런 상승세를 분석하기 불가능하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뭐 그래서 차라리 지금 자산 시장이 일론 마켓이다. 일론 머스크가 뭐뭐 하면 무조건 다 오르기 때문에 좀 이런 자조적인 표현도 좀 월가에서 나오는 상황이어서 저도 이제 앞으로 일론 머스크 SNS를 좀 봐서 네. 일론 머스크가 무슨 한마디 하면은 투자해보려고 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좀 일론 머스크의 좀 시장 영향력이 크다. 좀 이렇게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뭐 호불호가 있는 새로운 또 그 SNS가 하나 있잖아요. 그것도 네. 또 일론 머스크가 들어와 있다고 해서 또 이슈가 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영향력이 정말 대단한데 앞으로 좀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또 시장에서 결국은 새로운 모멘텀을 자꾸 찾기 위한 또 노력의 이게 일환이지 않을까라는 그것도 생각도 맞는 들기 말씀 때문에 같아요. 네, 한번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AP 위성까지 알아봤네요. 오늘 5.79%대 강세 흐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